겸손은 자스파이다 보궐선거 호예 씨가 하겠습니다. 호예여서 녹화 요일도 바꿨는데 개표 방송을 해서 밤새고 지금 달려온 박시영 대표, 이은영 수석님 모시겠습니다. 지금 박시영 대표 눈을 보세요. 맛이 갔습니다.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가지고 이 두 분이 노무현 청와대 시절에 같이 근무했어요. 네. 네, 같은 방에 있었어요. 아. 제가 여기서 늦게 들어가는 선임이었습니다. 왜? 얼굴이 커서. 자, 전 세계 유일의 구독 여론조사, 완전한 독립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우리는 비쌉니다. 가상번호를 매번 사서 쓰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비싼 전화 면접으로 조사해요. 네. 그것도 모자라서 ARS 조사를 또 병행합니다. 매주. 그것도 또 모자라서 총선 조사도 매주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한 달에 1억 이상을 써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여론조사, 비싼 게! 자,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 가장 정확한 조사가 어디입니까? 비싼 게? 오늘은 이 이야기 해도 돼. 떳떳하게. 해도 되지. 그렇지. 17% 차이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16% 차이를 전망했다. 1%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비슷하게 전망한 것도 없어요. 워낙 격차가 크다 보니까 보수 매체는 외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싶어서 잘 보도를 안 했다니까. 나중에 리서치뷰가 출구 예측 조사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뭐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뭐 선거 당일날. 네, 선거 당일날 발표를 해서 이게 출구조사가 아니라 네. 그냥 조사예요. 그냥 조사죠. 인용도 안 했습니다. 오늘 MBS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근데 투표 당일까지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말이 되냐고. 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몰라. MBS가 정당 지지도 조사가 추세가 이상하더라고요. 거기가. 베리 스트레인지. 매일 이상해. 그 MBS 조사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당 지지도를 한참 뒤에 붙는 거. 두 번째 특징은 정치 현안, 민감한 현안에 대한 조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쿼터를 짤 때 거기는 17개 시도로 나눕니다. 근데 1000명 조사를 17개 시도로 나오면 234개 셀이 나와요. 그럼 한 셀당 4명 내지 5명을 잡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MBS는 선거 당일날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2%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왔겠어요? 그리고 갤럽 정당 지지율도 대체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왔겠어?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39대 56. 늘 우리가 여론조사 꽃에서 봤던 수치였고 차기 총선에 어느 정당 어느 세력을 찍을 거냐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나 국정안정론 물었을 때 늘 그 정도 패턴에 나왔더라. 이 정도가 우리가 정당 지지율 물어보면 나오던 격차예요. 네. 그럼 설문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여간 정당 지지율을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좀 결과가 많이 좀 다른 나는 것 같아요.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게 격차가 나도 10%는 아닐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걸 입증할 것이냐? 우리가 바꿔서 조사해 볼 거야. 네, 맞아요. 조사 그렇게 나는 거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당을 뒤로 빼면 그렇게 큰 격차가 날 것인가? 아니 그런 식으로 네. 막 조사를 자신 있게 하겠다 여러 번 하니까 아랍 부호 같아. 돈 많은 사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정당을 먼저 묻고 똑같은 걸 한쪽에서는 정당 뒤에 물어볼게. 그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해볼게. 다 돈이야. 민주당이 한 13% 앞서는데 이런 조사들 보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몇 퍼센트 앞서요. 그거 20%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정당을 앞에 물었냐 뒤에 물었냐만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실사 시간 재컨택 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똑같이 해볼게. 그러니까 평일과 주말 이런 어떤 실사가 동일해야 하는데 아니 평일도 해볼게. 그러니까 그 ARS 조사는 또 항상 민주당이 한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게 그것도 좀 미스테리예요. 12%포인트 높아요. 전화면접하고 ARS하고 거의 추세가 비슷해요. 거의 추세가 비슷해요. 여기. 우리는 비슷해요. 다른 요소들은 완전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완전히 반대로 나오는 거가 좀 이상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베리 스트레인지. 그 정도까지 격차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숨는 경향은 있어요. 예를 들면 전화면접 조사에서 좀 더 숨는 경향이 있고. 말 길게 하지 마. 내가 조사해볼게 다. 해보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봐. 아유, 우리 직원도 고생하겠다. 저기. 아니 여론조사 꽃은 앞에 여론조사 꽃에서 한다고 밝히잖아요. 밝히죠. 그게 영향이 있다. 하우스 이펙트. 하우스 이펙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념 성향 분포도를 보면 최근에 전화면접 조사에서 보수가 표집이 더 많아요. 진보보다. 처음부터 누가 하는지 모를 때부터 우리 조사는 거의 그 조가 똑같아요. 설문의 그랬어요. 결과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결국 강서에서 입증됐잖아. 입증됐잖아. 정확하다고. 아니 그런데 이런 거를 보통 조사회사들은 이렇게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실험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그걸 위해 태어났어요. 목적 자체가 수익이 아니에요. 여론조사 가지고 이야기하는 온갖 이론들 있잖아요. 다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이 강서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언론사들은 앞으로 총선 조사를 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 조사 할수록 민주당이 거기 국민의힘 지역이 우세한데 거기서도 이겨? 오늘 당장 포천 여론조사 결과가 리얼미터에서 한 개 발표가 됐어요. 민주당 후보가 포천에서 이깁니다. ARS 조사에서. 안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지죠. 네. 격차가 꽤 나요. 그런 조사들이 이제 막 나오면 나올수록 밴드웨건 효과, 흐름이 민주당 쪽 확 잡히거든. 그거를 두려워해서 주요 언론사들이 총선 조사를 잘 안 할 거다.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마지막에 할 거고 그 전에 그래서 치고 나가는 거는 여론조사 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잘했지? 이미 궁금한 것도 할 것이고 아직 궁금한 건지 모르는 것도 할 거니까. 이런 학생을 두면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주 할 것이다. 다 죽었어. 또 하나는 이제 이 표집, 가상번호도 표집할 때 좀 치우쳐서 표집이 되는 거 아니냐. 통신사에서 어떻게 통신사에서 주는 주는 줄을 거기 알 수가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없죠, 그건. 예, 더 궁금하지. 좀 아니, 근데 근데 이제 뭐 어떤 응답자가 응답했던 결과를 조사기관이 그 통신사에 주지를 않아요. 조사기관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해킹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알 수가 없어. 누가 다른 응답을 데는 해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을 끊어버렸어요. 성관이도 지금 해킹 가능하다잖아요. 이거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인터넷을 그래서 돼요. 끊어버렸어. 그래서 저희 전화면접조사의 서버에는 접근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더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끄는 전화면접조사로 나온 결과가 이거예요. 16% 차이. 그것도 한참 전이죠. 선거 한 20일 전에 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 조사하고 발표할 때 이거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되기 전에 맞습니다. 결과다. 기각되고 나면 조금 더 벌어질 것이다. 조금 더 벌어졌어. 1점 얼마. 이래 잘 갖다 붙인다. 잘 갖다 붙여. 자, 가장 정확한 조사는 어디야 그랬어? 비싼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직업이 그 우리 김원준 총수가 이런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아마 사이비 교주. 그러면 나 산에다가 빌딩 여러 개 올렸을 거야. 자, 사전 투표 때 보면 대략 62대 31이에요. 비율이. 민주당 62. 2배 차이 났죠. 근데 본 투표도 계산해 보니까 5% 정도를 민주당이 앞섰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전 투표에서 직장인들 또는 민주당의 유리한 연령층이 대거 표를 사전 투표를 했어요. 40대 50대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역사상 가장 투표율이 높았어요. 그죠? 22.6. 22.64.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투표도 이겼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민주당 지지층 전체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야. 그렇죠. 전체가 투표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했다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도 근데 코어층이 다 나왔어요. 적극적으로 했어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현장에서 말을 못 하더라고. 명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을 다물었는데 결국은 본투표 때 대거 나왔어요. 결집도는 거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데가 이제 30대, 20대가 민주당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더 격차가 크게 난 것 같아요. 지도부도 이게 총선 바로미터인 걸 아니까 네. 사실은 화력을 쏟아 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서가 몇 년 전부터 재건축을 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섰어요.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이 상당히 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국힘은 코어 지지층은 결정을 시켰어요. 예. 급하니까 뭐 국정원 선관위 해킹도 들고 나온 거 아니야. 네. 그거는 제가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했을 때는 이제 음모론자로 제가.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었죠. 예. 근데 국정원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 내가 10년 전에 했던 내용은 똑같은 거야. 국정원이 이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인데 설사 취약성이 있다 하더라도 조용히 해결하지 이렇게 떠들어도 되겠어요? 그것도 선거 그렇죠, 전날. 그렇죠. 선거 전날? 네. 이거는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사전투표를 없애려는 목적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말 나온 김에 이 개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이 네. 분류표에 대한 의구심도 커져 있고요. 국정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투표 결과도 바꿀 수 있다. 그쵸. 이건 네. 과장이에요. 네. 그 숫자는 바꿀 수 있는데 실물 투표 용지가 있잖아. 그리고 그 중간 단계가 많이 있어요. 네. 그 해킹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선관위가 반박했잖아요. 그거는 선관위 말이 맞아요. 이게 따라 한번 하기로 하고 요지는 저기서는 사전투표를 없애려고 이 말을 꺼냈다 싶은데 그런데 그러려면 총선을 이겨야 돼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럴 일은 없지. 그러니까 이참에 개표 과정의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그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따로 한번 제가 전문가야 내가. 야, 김어준의 시간이 오고 있어. 점점 그거 허위사실 6% 김어준 총수를 다음 주부터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네. 개표 과정 전체를 디테일하게 몰라요. 모르죠. 예. 복잡해요. 선관위가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복잡한 과정에 빈틈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빈틈이 있어요. 선관위 가서 특강 한번 하시죠. 선관위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선관위가 내가 주장하던 것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수개표 하겠다 아마. 투표함 보관하는 데다 CCTV 달아서 그거 나오더라고. 시계 달아주겠다. 그거 이거 좋더라고. 내가 10년 전에 주장했다가 선관위가 안 돼 이 새끼야 그랬던 거거든. 자, 이 원래 이쪽의 계획은 이재명 영장, 이재명 구속, 보궐 승리, 민주당은 난리법석 비대위, 내부 분란, 그러다가 비명계 일부 탈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정당 창당, 총선 승리 이거거든. 그 사이에 부산 엑스포 유치. 그렇지. 생각하더라고. 그렇지. 근데 이제 구속영장 이거부터 기각되면서 다 나가게 돼버렸네. 개 난리 났어 거기. 아니 그래서 저희 계속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영장 기각, 10월 재보궐 강서 압승, 그 다음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공수처가 감사원 원장이나 다 소환 조사 하잖아요. 지금 착수 들어갔잖아요. 영장 청구, 구속, 우리는 이렇게 예상했거든. 그리고 이재명 체제 계속가.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50%가 안 됐잖아요. 정치 저관여층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총선은 60% 초중반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번 선거 플러스 15% 유권자가 총선에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치 저관여층 혹은 뭐 약지지층 혹은 중도층 정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론조사 곳에 1년간의 데이터를 쭉 보면 이 중도층은 이미 민주당 지지층과 동조화가 이루어졌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네, 맞습니다. 이른바 반면계들이 주장하는 중도는 대한민국에 없다.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도를 잡기 위해서 보수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 잘 하거든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렇죠. 정말 바보 같은. 중도가 이리 와 있어요. 네, 맞아요. 이미. 무식한 소리라고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떠드는 의원들은 데려와 봐라. 그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단순히 지지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번 정치 현안 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도층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중도층이 늘 민주당 지지층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같이 가요. 지금 한 1년 5개월 동안 시종일관 거의
항상 네. 양쪽에 코어 지지층이 있잖아요. 죽었다 깨도 국민의힘, 죽었다 깨도 민주당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미 일로 와 있어. 그러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로 밀어줬어. 1등 공신.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은 집토끼 왜 산토끼 잡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다 개소리예요 이제. 맞습니다.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만의 노선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특히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대주거든. 그렇지. 당이 분란이 일어나고. 야, 그거 너무 심하더라고. 근데 중도 무당층에 대한 거는 좀 한번 또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중도 무당파층. 그분들은 투표를 안 합니다. 안 한다. 저도 투표를 안 아. 한다고 봐요. 네. 그 층은. 네, 그분들은- 조사해 보면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지지할 정당도 없고, 실제로 그 투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선이 핫한 지역, 본선이 핫할 지역, 의뢰받지 않는데 우리가 다 조사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두 군데 발표를 합니다. 성남 중원, 현근택, 윤영찬 재밌는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는 경선이 치열할 지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본선이 좀 치열해지는 동작구 을 이수진, 나경원. 나경원이 꽤 세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는 네. 거죠. 한동훈은 안 시켰는데 여러 군데 돌려올 생각이야. 그 안철수 의원이 자꾸 이재명 대표한테 분당갑에서 붙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마포 의뢰 정청래가 붙여보는 것 같아요. 궁금해? 궁금해.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여론조사계에 신기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려고 만들었어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그게 됩니다. 이제 정당에서 하거나 이 정당에서 하면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내부에서 하면 이제 그 당내에서 긴장을 해요. 갈등 지수가 커지는 거야. 개파 간에 막. 그게 복잡해져. 그래서 함부로 지금 못 돌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을 여론조사 꽃이 이끌어 간다. 자, 여론조사 꽃을 주목하세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갤럽 방식으로도 해보고 MBS 방식으로도 해보고. 근데 사실 진보 언론이나 진보 유튜브 중에서도 여전히 여론조사 꽃을 소개를 잘 안 하는 기관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아무리 김어준이 싫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 굉장히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공개적으로 이거 표현합니다. 자, 비싼 게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선거의 1등 공신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이분들의 선거운동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박수! 대선 이후에 한 1년 반 동안 쌓여왔던 분노, 울분이 표출된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그걸 표출할 방법은 선거 외에는 없거든요. 투표하고 싶어 죽겠다. 2번 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정혜 의원님은 장관할 때는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유세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선거 이제 지났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너무 사실 지내놓고 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갔거든요. 후보가 굉장히 열성적이고 에너지가 좀 충만하게 이렇게 뛰는 바람에 저희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사실 선거 때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죠? 강 의원님? 처음으로 우리가 본인 선거에서도 춤을 안 췄는데 뭐 춤을 췄어요? 정신을 놓고 네. 정신 그래서 저 둘이 괜찮냐고 좀 확인하라고. 네, 상태가 그 춤을 상태가 보고 상태가 어떤지 아니 근데 진 후보가 처음에 여기 나왔으면 해도 진짜 공직자 출신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분이 있겠다 싶었는데 순식간에 정치를 변했어요. 그 발언
응원하는 거라든지 끼도 대단하고. 예, 그것도 굉장히 대단하고 흡수력도 굉장히 좀 빠른데다가 정무적 감각도 굉장히 좀 뛰어나고요. 굉장히 좋은 후보였습니다. 네. 네. 저도 잘 많이 이겼어요. 몰랐는데 진교훈 후보가 또 이제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그러네. 예, 경찰청 차장 또 그 전에 경찰청 정보국장 이런 걸 지낼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 정무수석실 또 국정상황실 이런 데 하고 일을 했는데 그때 겪어본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들을 하더라고요.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신청을 했다고 하고 그러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윤건영 의원이 어떻게 찾았냐는 식으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은 게 아니었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이제 재산 등록을 좀 해야 되는데 빚이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선거 치르면서 전국에 우리 당원들, 지역위원장들, 뭐 시구위원님들, 대의원들 뭐 할 거 없이 강서에 오셔가지고 너무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전국 근데- 선거였어요. 네, 전국 근데 왜 선거였어요. 빚을 주세요? 그게 빚이죠. 마음의 빚. 이번에 진짜 굉장히 감사함이 큰 선거였고 그런 면에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위원장님들도 그렇고 털보 아저씨도 감사하고 세 분은 총선을 미리 뛴 거예요. 그 민주당 유권자들이 세 분을 이번에 봤잖아요. 6개월을 기억하죠. 네. 좋은 후보였어요. 좋은 후보여서 더 뿌듯한 점이 있어요. 마지막 선거운동 하는 날. 후보하고 이제 화곡 본동시장 시장 주변에 먹자골목 인사드리고 올라오는데 웬 남성분 한 분이 술을 좀 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이 의자를 들고 내리치면서 길거리에서 막 깨고 계신 거예요. 내동댕이 치고 가서 다시 들어서 내동댕이 치고 하는데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후보께서 딱 보시더니 바로 지구대에 연락을 해라. 라고 하고 그 의자의 주인이 되시는 가게에 들어가서 저희가 순댓국을 사 먹었어요. 기왕이면 마음이 덜덜덜덜 떨고 계셔서 거기 가서 순댓국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경찰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사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지명수배자신 거야. 그래서 그냥 두 명이 이렇게 잡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인 아주머니가 그랬죠. 거 보세요. 경찰청 차장 출신을 이 후보로 두니까 이런 사람도 잡잖아요. 이러면서 꼭 기호 1번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럴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한 번도 못 봤던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후보가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명수배자도 잡고. 지명수배자도 잡고 바로 잡고. 예. 유세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 중 제일 이상한 이야기인데. 자기 고백하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굉장히 많았고요. 이번에는 나는 도저히 못 찍겠다. 그래서 나는 투표장을 가면 어쩔 수 없이 2번을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나는 이번에는 투표하러 안 간다. 라고 하는. 한 분은 그렇게 안 가겠다. 안 찍겠다. 한 분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나는 가서 이번에는 내 평생에 1번을 찍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을 찍겠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이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김태우 낙선 운동을 하고 다니신 분도 있었어요. 진짜 40억 국민 혈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직접 김태우 후보가 다니는 곳마다 들고 가시. 국민의힘 열성 지지자인데 그런 분도 계셨어요. 대통령이 직접 꽂은 후보라 저쪽에서도 노력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그 차로 막 왔습니다. 차로. 거당적인 동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또 각 지역의 자기 당 소속 의원, 당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는 우리보다 그런 점에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다 빨간 잠바를 똑같이 맞춰 입고 이렇게 집중 유세들을 하는데 수도권 지역의 위원장도 다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 구미, 뭐 영남 쪽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예. 버스 한 대씩으로. 그러니까 한 지역위원회당 버스 한 대니까 한 40명씩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저희 을 지역에 방신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전통시장으로 유일한 곳이 있는데 이 방신시장 앞 사거리는 아주 전통적인 유세 지역입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가 있어도 대통령 후보가 그 방신시장을 돌면서 인사를 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이러면서 시장 깨알 자랑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번 오시라고. 국민의힘이 거기서 집중 유세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 상인들한테서 전화가 오는 게 민주당이 세에서 밀리는 것 같다. 그 세를 보고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있으니 민주당도 방신시장 사거리에서 꼭 집중 유세해라라고 요청했었어요. 걱정이 돼서. 네, 걱정이 돼서 국민의힘도 총력을 다해서 벌인 선거다. 총력 선거 맞아요. 지금 그거 맞아요. 네. 끝나고 이렇게 큰 격차로 지고 나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덤덤하다, 그다지 신경 안 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총력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크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는데 이 세 분이 기여했다. 박수. 갑을병 다 민주당 의원이었던 것도 굉장히 컸어요. 갑을병 전체를 누비고 다녔으니까. 저희 근데 굉장히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경험이었는데 이제 사실은 저는 좀 두 분께는 좀 미안해요. 갑을병 국회의원 선거구별 뭐 득표 현황들을 다 보셨을 텐데 우리 두 분 지역구에서는 20% 내외의 격차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을 지역은 13%의 격차밖에는 못 벌렸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을 깎아먹었죠, 저희가. 퇴장! 깎아먹어갖고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진짜 네. 다들 네. 갑에서는 많이. 재밌는 일 없었습니다. 후보가 굉장히 유머러스하거든요. 본인 스스로 정말로 굉장히 진심으로 저 만나보면은 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를 유세를 하세요. 저 직접 만나보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 진교훈입니다. 33년 경찰 공직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사람 바로 저 진교훈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유세.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게 웃겨요, 그게.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은 같이 웃거든요. 유세차 쭉 타고 다니다가 막 어떤 분들 쫓아오세요. 자전거 타신 분도 계시고 막 뛰어서 오시는 분들은 경찰분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후보가 유세차는 조금 높으니까요. 바로 쪼그려 앉아가지고 어디서야? 어디에서 근무했어?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되게 눈물 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먹자골목을 쭉 도는데 젊은 커플이었어요. 근데 두 분 다 경찰이었던 거예요. 막 우리 쫓아와가지고 우리 둘 다 경찰이라고. 근데 경찰분들 이렇게 쭉 만날 때마다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후보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찰분들은 원래 끈끈하셔서 같은 경찰을 만나면 그렇게 아니에요.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다 좋아하냐고 했더니 후보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 아니라고. 서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나니까. 본인이 만나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해놓고 살짝 웃어요.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게 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요. 본인이 얼마나 괜찮은지 계속하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인식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당에 그 깔때기라고 그러죠. 깔때기 있죠. 깔때기. 정청래 의원님 같은 분들 아주 거대한 그런 깔때기. 분들이나 그러지 누가 딱 자기 자랑을 자기 입으로 합니까? 그거를 그렇지 타고나야 않은데. 돼요. 그럼요. 네. 고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깔때기가 하나 나타났다고. 기호 1번 진교훈입니다. 저를 꼭 찍어주십시오. 기호 1번 진교훈은 이제 그렇게 끊임없이 무한반복을 하고 다니다가 이제 길에서 폐지 주우시는 어머님들을 보거나 그러면 후보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찍어달라는 말을 못해요. 진교훈입니다라고 말을 꺼내려다가도 그냥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등 이렇게 토닥이고 이렇게 지나가요, 후보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너무 괜찮다, 이 사람 정말. 이런 반하셨네. 너무 괜찮다는 네. 생각했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이 상징적인 선거에서 후보도 훌륭해서 다행이에요. 김태우 후보 같은 양반이 그러니까 정이 안 가는 후보가 나왔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느 분을 만났는데 처음에 원숭이 같이 생긴 사람이 나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 별명이 그거였습니다. 경찰대 다닐 때 별명이 그거였다고. 근데 외모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재주가 많고. 뭐. 근데 선거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점점 구청장 얼굴로 변하더래. 아, 점점. 근데 그게 13일간의 그런 변화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딱 13일입니다. 13일간의 변화니까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선거 벽보를 저희가 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는 거를 만들었었거든요. 인상이 좋다고 하는 분은 좀 있었어요. 예. 뽀샵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거다. 뽀샵이 좀 잘 되긴 했더라고요. 본인 그 명함도 그것을 썼는데 그걸 뭐 본인 맞아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같이 다니다고. 명함상에 사진이 다르니까 이게 저 맞습니다. 이게 접니다. 본인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 이제 후반부에는 하는 대답이 정해져 있어서 타서 그렇습니다. 타서. 타서 그렇다. 아, 이 양반은 정치를 잘하겠다 싶었던 게 원래 보궐은 당선 직후부터 바로 하죠. 인수 과정이 없어요. 이제 인터뷰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구청장 업무에 들어가야 돼서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의 자세가 그렇죠. 마음의 자세가 공직자로 딱 됐다 싶어서 더 이상 요청 안 했거든요. 보통은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나 됐다고. 당선 사례라고 하는 것도 하는 법이죠. 저희들도 총선을 치르고 이제 결과가 발표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유세차를 타고 지역을 돌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리고 지하철역에 나가서 절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바로 뭐 네. 구청장 바로 수행해야 구청장으로 되는 들어가. 그래도 전화하고 할 수 있는데 딱 끊더라고. 자세가 되어 있군요, 정말. 자세가 되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물론 뭐 다음 주에 나올 거야 아마.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일을 맡겼을 때 일머리를 잘 풀어내는 사람에게 대개 보면 해당 부처에서 TF를 맡겨요.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여기다 맡기면 뭐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진구청장이 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뭐가 답답해서 안 풀리고 막혔던 것들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만들어낼 거다. 일 잘할 것 같아요. 네. 그 굉장히. 강서 구민들이 좋아하는 구청장 될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까지는 알아도 구청장까지는 그냥 정당 보고 뽑았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다 그 얘기 하세요. 우리 지역 구청장은 모르는데 강서구청장이 누군지는 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모르잖아요. 본인들 사는 곳 솔직히 자치단체장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진교는 다 알아요, 지금.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갑자기 국정원 내세워서 해킹 얘기하잖아요. 이거 여러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사전투표가 보수에게 불리하니까 이거 그 핑계로 없애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 보이죠. 국민을 삐삐삐로 보는 거죠. 진짜. 그 내년도 선거 예산도 삭감해서 올라왔다고. 그러면 사전 투표를 축소하든지 폐지하든지 할 속셈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게 그게 다 아닌가. 비용인데 근데 이건 불가능할 겁니다.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권리를 뺏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못 건드리면 시민들도 진짜 국민을 뭐로 알길래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됩니다. 건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죠. 틀림없이. 그렇죠. 네, 그 많지 사전 않습니다. 투표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세게 많이 할 것 같아요.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그 있죠. 투표율이 낮아지죠. 이 얘기는 의도가 있을 테니까 그 의도를 잘 살펴봐 주세요. 목적한 바가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 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거제도 해킹의 위험성, 선관위가 그걸 방치했다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뭔가 의도가 네, 분명히 그렇게 있을 하겠습니다. 것이다. 그리고 목적하는 뭐 바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뭐 법 개정안을 내든지 국회에서 어쨌든 여야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밖에다가 아무리 부정 선거 얘기해봐야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가짜뉴스 심의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또는 다스베이다, 겸손은 힘들다 다 블라인드 처리 만들 수 있거든요. 방심위가 가짜뉴스라고 포탈에 통보하면 포탈이 무슨 힘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안 하겠어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유튜브 채널 가짜뉴스라고 통보하면 유튜브가 어떻게 블라인드 처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짜뉴스 아닌데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겠죠. 네네. 방심위의 통보만으로 선거 기간에 진보 미디어의 기사나 또는 영상을 다 막을 수 있다. 통보 받는 순간 해당 미디어의 그 콘텐츠는 막히는 겁니다. 진보 미디어들의 영상과 기사들은 싹 막힌 채 선거를 칠 수 있어요.
김어준 총수의 우려가 네.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공중파 방송을 비롯해가지고 방송을 완전히 입을 틀어막고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진실의 조각을 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인터넷 뭐 언론, 유튜브 인터넷 방송, 이런 것들인데 이런 유튜브 방송 그거밖에 이런 것일 없는데. 텐데 여기에까지 칼날이 들어오면 그렇죠. 이제 진실을 그렇긴 알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지상파의 이사장, 사장을 이렇게 막 쳐내는데 예, 유튜브 채널에 이런 통보를 왜 못해요? 그러면요. 그걸 받은 구글 코리아는 한국의 방심위가 이걸 공식 통보를 했는데 바로 블라인드 처리하죠. 그 채널을 막으면 또 얻을 데가 없어요. 많은 곳을 할 필요도 없어요. 상징적으로 몇 군데만 그러니까요. 탁 한 10군데 날리고 잡아가지고. 나면은 나머지는 쫙 알아서 위축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다. 예,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문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인데 거기에 당의 최고위원들이 다 많이 배치가 돼 있어서 전투력 만땅이다. 강서구 3인방도 막아주세요. 네. 아니 근데 그게 검찰이 수사를 막 하잖아요. 그렇죠. 허재현 기자 압수수색하고 강진구 기자 압수수색. 그냥 느긋하게 방시가 볼 문제는 아니에요.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동시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질 수 있죠. 대통령 명예훼손했다고 지금 압수수색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상에 명예훼손죄를 가지고 구속하겠다고 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는 모습 제가 처음 봤습니다. 선거가 한두 달 남았을 때 가짜뉴스라고 채널 막거나 뉴스들 삭제하거나 블레인드 쳐버리면 방법이 없다. 강서 적극적으로. 3인방 저희가 네.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게 전체주의예요.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더 일선에 나서서 싸워야 되고 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하다가 대장동에 원자금을 만들었던 조우형을 윤석열 사단이 커피 타주면서 봐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이것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커피 타줬냐 이렇게 물은 일 가지고 그걸 처음에 보도했던 언론 기관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용 보도했던 곳까지 싹 다 압수수색하고 수사하잖아요. 그게 두려워서라도 인용도 못하는 거죠. 그거보다 가짜뉴스라고 통보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간단하고. 그렇죠. 유념하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진교원 당선시켰다고 이것도. 진기원도 당선시켰잖아.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예. 3인방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 3인방이 이거 해결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거 못 막으면 세 분이 다 책임지는 것으로. 저 이렇게. 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는 걸로 하고요.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중요합니다. 총선 관련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 꽃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구독.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는 맛보기죠. 총선 때 진짜 맛을 보여주마 이것들아. 끝!